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하고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용산 시대도 첫날을 맞았는데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날 이 장면이었을지 모릅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3월 10일까지는 단 한 번도 용산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당선되고 4일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긴박하게 국방부 청사 등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너무너무 확고하다. 이건 무조건 해야만 한다. 느닷없이 시작된 용산 시대. 동서남북으로 전부 대도심이에요. 그럼 이게 방어 자체가 안 돼. 일단 예를 들어서 무인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전에 요격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도심이야. 그럼 낙탄이 전부 도심으로 떨어지는 거. 대통령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용산행을 결정한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그 한남동 관저를 둘러봤다는 건 그 당시에도 그쪽에서도 인정한 거고요.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며 국민 앞에 고개 숙였던 김건희. 그러나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거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 기본적인 분들은 사실은.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정부 내내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됐습니다. PD수첩은 지난 3년 동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최고 권력이라 불리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던 이른바 V0의 소환.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그동안 권력의 방패 뒤에 숨어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김건희 씨의 오랜 사적 관계, 비선 실세들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김건희 씨와 경제 공동체 관계 인정하십니까? 조심하세요. 연락 받으신 거 있을까요? 조심하세요. 184억 관련해서 부당하게 수정한다는 입장이신가요? PD수첩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추적했습니다. 김혜성이라는 사람한테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김혜성은 지금까지 그의 행적으로 보았을 때 김건희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을 맡아온 집사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거 진짜 뭐가 있구나. 김 씨의 존재가 처음 언론을 통해 드러난 건 5년 전 있었던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의 재판 과정에서입니다. 당시 최은순 씨는 자금 조달을 위해 통장 잔고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은순 씨의 요청으로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김혜성 씨였습니다. 위조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게 별도로 부탁하신 사실 없으십니까? 부탁을 왜 거절하지 못하신 겁니까? 그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시기를 포함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에서 감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사촌, 그러니까 친척 관계로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 윤석열 대표 그분하고도 결혼한 이후에 매형 부른 거로 봐서 저희는 그 친척 관계니까 매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2023년 6월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한 렌트카 회사가 굴지의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로 보이는 회사에 들어온 의문의 투자금. 그런데 투자금의 4분의 1에 달하는 46억 원이 김혜성 씨 측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돈줄이 마를 시기였어요. 그럼 그 기업이 좋아야 되는데 기업을 막상 보면은 재무구조는 일단 현재의 재무구조는 무지 안 좋습니다. 초기 자본금 같은 경우는 계속 까먹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어떤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렌트카를 투자했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했다든지 엄청난 걸 하면은 뭐 2천억이고 2만억이고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특별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그만큼 받는다? 좀 의아했죠. 투자한 기업들 대부분은 당시 여러 법적 현안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카카오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분식회계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분식회계 이슈가 굉장히 이제 중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제재 수위를 낮춰줍니다. 고의가 아니라 중과실로. IMS에 대한 투자금이 일종의 보험금이었다면 그 보험금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 되는 거고요. 김건희 측근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거액의 투자금을 넣은 기업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이에 대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김혜성 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가 임박해오자 서둘러 출국했습니다. PD수첩은 그를 찾아 베트남 취재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김혜성 씨가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추적 끝에 공항에서 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혜성 씨 안녕하세요.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좀 해외에 좀 오래 머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건희 씨와 좀 어떤 관계이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 과정에서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가장 이제 의혹의 중심으로 계시고 집사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재관이라든지 업무를 그런 게 없어요. 관리하는 것도 없고요. 수사 받으면서 제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모든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PD수첩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도 추적했습니다. 다 뜯었어요. 다 다시 했어요. 창문을 다 뜯고 모든 걸 다 뜯었어요. 내부를? 네? 외장 말고 내부는 다 싹 다 리모델링했어요. 그냥 골주만 나누고 건물을 새로 진 거예요. 아예 원래 도배 장품만 바꾸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저런 손잡이 같은 걸 보면은 저 기성품이잖아요. 저걸 다 커스터마이징 했어요. 속되게 말하면 돈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을 거부하면서 대통령실 이전에만 약 832억 원, 관저 이전 비용으론 43억여 원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인테리어만 다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시설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일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드레스룸이 있는 거고 이 뒤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거고 여기다 욕조를 하나 크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하겠네 해서 욕조를 계획했던 거고. 대통령 관저 뒤편에는 스크린 골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무허가 건물도 지었다고 합니다.
사우나실엔 2천만 원 상당의 편백 욕조까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가 2천만 원 실업계 욕심했다. 아 맞아 들었어. 그거가 요 소재. 예. 이거는 나무 수령이 250에서 300년. 300대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씹어놔야 300대 손자가 이거를 잘라서 활용을 하는 거야. 그 기간의 금액은 부르는 게 값이야. 관저공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는데 계약을 따낸 곳은 21g이라는 인테리어 업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었고 수차례 후원사로 이름도 올렸습니다. 설계 인원이 두 대표 빼놓고 한 4명, 시공 인원이 한 4명 정도니까 인테리어 쪽에서는 재계약은 아니고 수의계약하도록 사전에 업체를 지정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업체 선정 과정은 경호처에서 그 은밀하게 그 뭐 과정들을 이렇게 관리한 걸 그렇게. 이 업체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저도 모릅니다. 졸속으로 이루어진 관저공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도 전에 공사부터 시작했고 21g이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에 무려 15곳이 무자격 업체였습니다. PD수첩은 21g이 관저공사를 맡게 된 배경에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맞으세요? 아니 그 김건희 여사님이랑 친분으로 공사 맡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남동 관저공사는 어떻게 맡게 되신 건지만 얘기해 주실 수 없어요? 감사 보고서 보세요. 지금 2022년부터 저희 일을 못해요. 신고할 거야 진짜. 매일 찾아와요. 저희 회사 망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렇게 쓸데없는 공사해놓고 저희가 이윤 남긴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국회에 출석한 21g 대표. 그간 몰랐던 놀라운 사실도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습니까? 보세요. 화면 틀어주세요.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층에 다다미를 깔긴 했습니다. 하지만 특혜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 소개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나서 이후에 관저공사를 할 수 있냐고 해서. 그러면 비서실에서 연락을 하면 누가 소개한 겁니까? 21g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관저공사를 전후해 21g 대표의 배우자 조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디올 재킷 등을 선물한 사실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조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백을 교환하러 갔을 때 동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통일교 청탁 선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 있으실까요? 목걸이랑 샤넬백 이런 것도 있다고 공인하실까요? 비상계엄 후 1년이었던 지난 12월 3일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야, 진짜 끝을 보여줬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상천외한 짓이거든요. 윤석열은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에요. 선출공직자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어디까지 권력을 사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끝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